우리는 흔히 주식시장을 개미들의 전쟁터라고 부르지만 이곳은 개미가 아니라 고래, 아니 개미와 고래를 잡아먹는 초거대 괴수들의 사냥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포커판에 앉아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은 피땀 흘려 번 돈을 걸었고 밤새 족보를 연구하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상대방이 판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상대방이 카드를 섞는 딜러까지 매수했다면요. 이 게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애초에 공정한 게임이 맞기는 한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댓글에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적어주시면 한 명을 선정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주식창이 딱 이렇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공부를 덜해서 돈을 잃었다. 차트를 잘못 봐서 물렸다라고 자책하죠. 단언컨대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파랗게 질려가는 건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애초에 체급이 다른 링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증명해 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괴수 중 딱 한 놈. 단 하나의 조직이 굴리는 돈만 약 2천조 원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전자부터 현대차, SK하이닉스, 그리고 저 밑바닥의 동전주까지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전체를 몽땅 다 사들이고도 돈이 남아서 서울 아파트까지 쇼핑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한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산다라고 결정하면 죽어가던 기업이 살아나고 그들이 판다라고 버튼을 누르면 한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외국인이 팔았다, 기관이 샀다 하며 일희일비할 때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전 세계의 부를 빨아들이는 존재, 바로 국부펀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경제상식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괴수들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투자는 눈을 가리고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와서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거인들의 등에 빨대라도 꽂아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 자본시장을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그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출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괴물, 국부펀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어 그대로 풀어보면 국가 주권에 불을 담은 기금, 쉽게 말해 나라 돈으로 하는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야 합니다. 원래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도로를 깔고 국방비를 쓰고 공무원 월급을 주면 끝입니다. 남는 돈이 있으면 빚을 갚거나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왜 정부가 위험천만한 주식판, 부동산판에 기웃거리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풍요가 영원하지 않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어느 날 로또에 당첨됐거나 사업이 대박나서 돈이 넘쳐납니다. 이 돈으로 당장 명품차를 뽑고 파티를 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명한 가장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늙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내 자식들이 컸을 때도 우리 집이 부자일까? 그래서 그 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지 않고 강남에 빌딩을 사고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 즉 자본소득을 만드는 것이죠. 국부펀드가 바로 이 국가 차원의 생명보험이자 미래를 위한 적금입니다. 국부펀드의 기원을 보면 이 본질이 더 명확해집니다. 1953년 중동의 쿠웨이트가 세계 최초의 국부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땅 밑에 있는 석유는 언젠가 고갈된다. 석유가 마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사막의 유목민으로 돌아간다. 이 끔찍한 미래를 피하기 위해 기름을 팔아번 돈을 전 세계 자산으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기름은 사라져도 뉴욕의 빌딩과 애플의 주식은 남을 테니까요. 이것이 사우디, 노르웨이 같은 산유국들이 운용하는 상품 펀드입니다. 반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들도 국부펀드를 만듭니다. 중국,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땅을 파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밤새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수출해서 번 돈, 즉 피땀 어린 외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국은행에 있는 외환 보유액이랑 같은 거 아니야? 다릅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은행의 금고는 비상금입니다. 국가부도 사태가 터졌을 때 당장 꺼내 써야 하니까 수익률이 낮아도 무조건 안전한 달러 현찰이나 미국 국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부펀드는 다릅니다. 이건 투자금입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니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익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심지어 코인 관련 자산까지 건드립니다. 즉 국부펀드의 본질은 국가가 수호자의 가면을 벗고 수익에 눈이 먼 투기꾼의 옷으로 갈아입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투기꾼들이 움직일 때 세계 경제의 판도는 송두리째 바뀝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두 마리의 거대한 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철한 용이고 다른 하나는 불처럼 뜨겁고 공격적인 용입니다. 전 세계 국부펀드들의 자산 규모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경 5천조 원이 넘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이 매일 밤낮 없이 지구촌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 냄새를 제대로 맡으려면 여러분은 딱 두 세력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북유럽의 얼음용 노르웨이와 사막의 불꽃용 중동입니다. 이 둘은 태생은 석유로 같지만 돈을 쓰는 방식은 천지 차이입니다. 먼저 착한 자본의 끝판왕 노르웨이 국부펀드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 국부펀드의 큰 형님입니다. 전 세계에 상장된 모든 주식의 약 1.5%를 이 형님이 혼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플을 사든 테슬라를 사든 삼성전자를 사든 주주 명부를 까보면 그 뒤엔 항상 노르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투자 방식은 아주 깐깐한 도덕 선생님 같습니다. 돈이 된다고 무조건 사지 않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지 인권을 침해하는지 따져보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가차없이 팔아치웁니다. 그래서 노르웨이가 산다는 건 이 기업은 미래에도 생존 가능한 건전한 기업이다라는 품질 보증 마크가 됩니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우상향을 원한다면 우리는 노르웨이의 장바구니를 훔쳐봐야 합니다. 반면 이와 정반대인 야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부다비의 국부펀드입니다. 노르웨이가 지킬 건 지키자는 모범생이라면 중동 형님들은 돈으로 미래를 강제로 앞당기겠다는 혁명가입니다. 특히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펀드를 보십시오. 이들의 목표는 수익률 방어가 아닙니다. 석유 이후의 세상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적자가 나더라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판이라면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습니다. 전기차 루시드, 골프, 각종 게임 회사, 그리고 네오시티까지.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문명을 돈으로 짓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전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잃지 않는 투자를 원한다면 노르웨이가 선택한 ESG 우등생 기업들을 주목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인생을 바꿀 한 방을 노린다면 중동의 오일머니가 흘러가는 파괴적 혁신 기업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원 하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기름 파는 부자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돈을 굴리고 있을까요? 앞서 본 노르웨이나 중동 형님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땅만 파면 돈이 솟아나니까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들입니다. 반면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천연가스도 없습니다. 가진 거라곤 오로지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갈아 넣은 시간과 기술뿐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만든 국부펀드, 바로 한국투자공사 KIC입니다. 많은 분이 국민연금이랑 헷갈려 하시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KIC는 대한민국이 반도체 팔고 자동차 팔아서 번 달러, 즉 남는 외화를 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KIC의 돈에는 피냄새와 땀냄새가 납니다. 사우디 왕자가 땅 짚고 헤엄치며 번 돈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이 중동 건설 현장에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반도체 공장에서 밤새워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돈은 절대로 허투루 쓰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을 봅시다. KIC가 굴리는 돈은 결코 적지 않지만 2천조 원을 굴리는 노르웨이나 중국 앞에 서면 다윗과 골리앗 수준입니다. 자본시장은 냉혹합니다. 덩치가 클수록 좋은 정보를 먼저 얻고 유리한 딜을 선점합니다. 체급이 깡패인 이 판에서 덩치 작은 KIC는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일을 해서 달러를 벌어올 청년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만 늘어납니다. 지금 벌어놓은 이 외화를 KIC가 제대로 불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훗날 늙고 병든 몸으로 폐지를 주어야 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KIC가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명줄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끼품은 KIC를 포함해 전 세계 고래들은 지금 당장 어떤 주식을 장바구니에 담고 있을까요? 과거처럼 국채나 코카콜라 같은 안전자산만 살까요? 아닙니다. 트렌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 그들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을 손절하고 위험하지만 폭발적인 곳으로 돈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죠? 국부펀드들은 단순히 엔비디아 주식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칩이 들어갈 집, 즉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이고 데이터 센터는 그 원유를 저장하는 유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망하지 않는 한 빅테크 기업들은 이 데이터 센터에 매달 월세를 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건물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키워드, 넥스트 차이나입니다. 오랫동안 국부펀드의 사랑을 받았던 중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그 돈이 대거 인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사우디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의 인도는 20년 전의 중국이다. 젊은 인구와 폭발하는 소비시장.
고래들은 이미 인도의 은행, 인프라 기업에 막대한 판돈을 깔아두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상장 시장으로의 도피입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에게는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요즘 국부펀드들은 주식시장에 나오기 전에 유망한 기업을 미리 싹쓸이해버립니다. 점점 더 좋은 먹거리는 그들만의 리그인 사모시장에서 거래되고 개미들에게는 다 자란 뒤에야, 즉 먹을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야 기회가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공정한 게임에서 그저 손가락만 빨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빨판상어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거친 자본주의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가 상어떼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현명한 생존법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지침을 드립니다. 첫째, 교집합을 찾으십시오. 13F 보고서를 통해 노르웨이와 사우디가 동시에 담고 있는 종목을 찾으십시오. 성향이 정반대인 두 거인이 동시에 샀다면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둘째, 개별 주식이 아닌 섹터를 복제하십시오. 그들이 꽂힌 인도와 데이터 센터. 우리가 그들처럼 빌딩을 살 수는 없지만 ETF를 통해 그 방향성을 살 수는 있습니다. 인도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ETF, 데이터 센터 리츠 ETF를 사모으십시오. 고래가 일으키는 파도에 올라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멘탈의 영역입니다. 국부펀드가 돈을 버는 진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그들은 오늘 사서 내일 팔지 않습니다. 최소 10년, 길게는 다음 세대를 보고 투자합니다. 국가라는 뒷배가 있기에 시간의 압박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세창을 들여다봅니다. 조급함.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래에게 매번 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국부펀드의 뜻을 다시 한번 상기해봅시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자식 세대가 굶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펀드입니다.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각자의 가정 안에 가족 국부펀드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 규모가 작을지라도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끼고 굴리는 그 돈이 훗날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국부펀드처럼 생각하고 국부펀드처럼 멀리 보십시오. 오늘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자산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인과 싸워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계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